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시사 대주와 함께하는 시사 장학 퀴즈 코치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시사 돼지. 네. 안녕. 예. 제가 요즘에 한겨레 20일 인터뷰 특강의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호준 총수가 나와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웃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쭉 짓거리다가 이제 그 청중들로부터 의견을 받습니다. 이걸 문자로 받았는데, 질문을 받는 거죠. 예. 첫 번째 문자 질문이 뭐냐? 잘해요? 예, 이 질문이었습니다. 뭘 잘할까? 예. 여성분이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예. 처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죠. 네. 그러다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성이었어요. 예. 어떠셨습니까? 근데 제가 꽤 한다고 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을 때는 잘 했었었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날 밤 12시쯤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 저속한 질문을 소개하다니.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그냥 나와버렸다. 예. 김호준 씨 강의 들으면서 뭘 기대한 거야, 그럼? 뭘 기대를 하고 온 건지 참 납득이 안 갔었습니다. 근데 김호준 씨가 무슨 도덕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잘 못한다고 그래? 그렇다고 나갔대요? 예? 나오셨대? 예. 그래서 다음날부터 농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나갔다는 얘기를 문자로 왜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저급한 질문은 받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질문이. 근데 저는 참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엄숙주의. 그 니체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지 말라. 이 괴물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엄숙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머, 웃음의 어떤 혁명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안 웃겨? 예? 그래서 내가 시사평론계에서 나름대로 좀 이게 이게 그냥 뭐 내가 그 품위 있는 멘트는 잘 안 하잖아요. 예. 시끄럽고요. 네. 오늘은 선물이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빨리. 아주 멋진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참 최초로 보십시오. 예. 이게 어떤 선물이냐면은 그 칠레 10대 와인 생산 회사 가운데 하나인 비나 비스켓. 예. 확실해요? 비나 네. 비스켓? 비나 비스켓. 비냐 비스켓. 예. 거기 가문의 상급 브랜드 와인입니다. 칠레에서 가장 좋은 포도산지로 널리 알려진 콜차구아 계곡. 여기서 생산하고요. 각종 세계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한 아주 귀한 와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가 우리를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예. 네. 사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사장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소개를 했을 경우 회사 아닙니까? 예.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 네, 이 회사 사장님은 전혀 사실을 모른다고. 예. 그냥 거기 다니시는 분께서 네. 그냥 사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세요. 예, 자, 그리고 그 밖에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맛과 웰빙의 명품 피자, 의리의 라피자 늘 함께 하고요. 인사이드 피플에서 봄꽃 향기처럼 싱그러운 영화 VOD 무료 관람권을 협찬합니다. 2011년 새롭게 공개되는 카시앵글에 담긴 20세기 영웅들의 초상 5월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는 카시 사진전 초대권을 협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시작을 하죠. 예,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큰형 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소유의 다스에 관해 틀리게 언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김재정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48.9%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였다. 2번 MB형 이상은 씨와 MB재단인 청계재단의 지분을 합치면 51%가 된다. 3번 MB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다스가 있는 경주로 이사해 거주하고 있다. 4번 청계재단에는 MB 큰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이사로 고향 친구 김창대 씨가 감사로 있다. 5번 MB형이자 다스 핵심 주주인 이상은 씨는
최근 시모텍 사장 자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종화 씨의 장입니다. 쓰셨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예. 정답자가 몇 명 있습니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세 분이 맞추셨습니다. 네 분이 맞췄어요. 네 분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너무 자, 많기 때문에 싼 거 주세요. 싼 거. 싼 거,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한겨레가 협찬하는 거니까, 네. 가시전, 드리겠습니다. 가시전. 우선 드리고, 뒤에 두 분은 VOD 관람권. 네. VOD 관람권으로 하겠습니다. 자, 좀 소개를 하자면은, 우리 이제 목요일 날 나오는, 정봉주의 PSI에서 다스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다뤘습니다. 네. 한번 다뤘는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거죠. 예. 짧게 정리하면 예. 도곡동 땅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다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의 돈으로 BBK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BBK 주인이 결정된다. 그런데 도곡동 땅을 이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근거 없이 그분은 그럴 리가 없죠, 절대. 모함을 하고 있어요, 모함을. 어? 그분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모함하고 비방하고 네. 있어요. 우리는 예. 그런 추리를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이 그래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스는 이제 처남인 김대중 씨와 형인 이상은 씨의 소유로 돼 있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얼마 전에 지분의 5%를 청계재단, 청계재단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큰 뜻을 품고 네. 자신의 재산을 네. 헌납하신 곳이라고 하죠. 사회에 헌납하신 곳으로 알려진 네. 그런 위대한 재단이죠. 거기에 줬어요. 희한하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환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그분들도 네. 기부를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은 네. 자랑하겠죠. 네. 홍보하겠죠. 근데 왜 몰래 했을까요? 왜 못 했을까? 이게 조용히? 참 궁금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 네. 혹시 어떤 가설 같은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힌트를 좀 드리면은 지금 그 이상은 씨가 갖고 있는 주식이 45%라고 하죠? 46%. 46%였는데 예. 최대 주주였어요. 원래. 예. 처남이. 음. 그리고 5%를 뚝 떼가지고 예. 그거를 청계재단에 줬습니다. 네. 그래서 김재정 씨 쪽 지분이 44%로 줄었어요. 네. 그래서 네. 최대 지분이 이제 이씨 일가로 넘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네. 따져보니까 이상은 씨 지분 그리고 청계재단 지분 합쳐보니까 51%입니다. 51%는 뭡니까? 상법상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말하자면 청계재단이 다스를 소유한 것처럼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기서 저는 의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김대중 씨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예. 사망을 했는데 처남이잖아요. 좀 멉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상속을 하면서 네. 보통 상속을 하면 이제 부인하고 예. 아들 양쪽 다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한테만 상속을 했어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인이 또 아들한테 주려면 또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부인한테만 줬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첫 번째 의혹. 예. 두 번째 의혹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왜 아무런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이 뭐랄까요? 큰 뜻을 품는 이 청계재단에다가 5%를 그냥 줬을까? 요 두 가지가 의혹입니다. 네. 대단히 네. 이상한 일이죠. 네, 희한하게도. 아주. 왜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속의 문제. 혹시 아무래도 아드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왜 쓰레빠 사건 기억하시죠? 히딩크 쓰레빠 사건. 네. 그때 아주 대중 앞에 그 모습을 선보였던 이시영 씨. 이분이 지금 다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큰아버지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나 특이합니다. 이시영 씨가 말이죠. 사회 경력 토탈 2년입니다. 한 직장에 2년 동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었죠.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래저래 국내에서 해외 가서 졸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2년 경력 갖고 다스에서는 한 10년은 지나야 되는 과장자리를 꿰찹니다.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다스라는 회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동차 시트 만들고 그래요. 굳이 뭐 대대적으로 뭐 홍보를 하거나 기업 이미지를 살리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다가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시영 씨가 취업하는 그 시점에. 그리고 거기 과장을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참 의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하고 전혀 무관한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합니다. 본인의 추리는 여기서 추리를 한번 해보자고. 본인의 추리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네. 각하께서 아들에게 예. 다스에 가서 일을 배우고 예. 그리고 다스를 결국은 먹어라. 자,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니. 지분을 넘겨준 건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자니 김재정 씨의 아들이 또 있단 말이죠. 네. 그 최대 주주가 김재정 씨로 돼 있는데 자칫 김재정 씨 아들이 이 다스를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부인한테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5%는 또 떼서 청계재단 본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청계재단으로 넣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 추리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김재정 씨가 처남이다. 네. 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처남 먼 사람이에요. 뭘죠? 가족이 아니에요, 사실. 예. 그렇죠? 가족이 아닌데 사실은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가 각각 자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기 거라고. 근데 이제 의혹은 이렇게 있었죠. 의혹은 차명 아니냐? 예. 근거 없어요. 예. 근거 없이 그런 세간의 의혹들, 근거 없는 아주 나쁜 의혹들이 있었죠. 예. 예?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김재동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양반이 내가 보기에는 욕심이 날 수도 있다. 그렇지. 원래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를 먹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각하의 경우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산을 아들에게 줬다. 조카죠. 그러면은 이 씨 집안이 건들 수가 있다. 하지만 아내에게 주면 이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재산을 자기 가족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뭐 별로 틀리지가 않네. 생각이. 아니지. 어떤 거가 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구도를 짠 게 아니고 네. 아내에게 상속한 건 김재정 씨가 아니라 이거죠. 김재정 씨 아이디어다. 김재정 씨가 네. 그 재산을 자기 가족에게 자기 가족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네. 그 지병이 있어서 네.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상황이니까. 네, 세상을 떠난다. 그렇죠. 재산을 그 아내한테 남겨주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아무 상관없는 집안이 됐으니까 아내는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 씨 집안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산 분쟁이 났다 봅니다. 이게 재산 분쟁이 나가지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처남 쪽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예. 상법상 예. 100% 완벽하게 자기 거거든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네. 근데 이걸 뺏어가려고 하면 네. 그죠? 너무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뺏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더욱 어렵게 만들려고 안 하는 게 중이 아닌가. 이런 근거 없는 나쁜 추리를 저는 합니다. 터무니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추리라고 있군요. 쓰레기 같은 네. 이런 가치 없는 추리를 저는 하는 거죠.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속에서 그렇지 궁금한 게 않다면 있는데, 왜 자식한테 안 주겠냐 이거죠. 자식한테 안 주는 이유는 그거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서 5%의 그 청계재단 그 지분이 이동된 부분은 어떻게? 이 5%는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쪽 우리 카카 사이드 네. 많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뺏길 리가 없어요. 예. 합의를 받겠죠. 합의를. 네가 그럼 44% 먹어라 좋다 그러면 고생했으니까 예. 다만 5%를 내놔라. 5%를 내놓으면 사실은 이상은 씨의 네. 지분도 나쁜 추리를 해보자면 이건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겠는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게. 믿지 마세요 저를. 같은 추리군요. 그러니까 추리인 거지. 말도 안 되는 추리인데 어쨌든 9%를 가지고 오면 최대 주주니까 사실상 자기가 지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뜬금없게도 받을 주체가 없거든요. 그 지분을 그렇지. 누구한테 줘?
이명박 대통령이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데 아들한테 줄 수도 없잖아. 예.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죽이면 또 뺏길 수도 있잖아. 예. 고민을 하다가 낸 꼼수가 청계재단인 거예요. 아, 그런 큰 추이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근거 없는 저는 추리를 해봅니다. 지금 청계재단도 보면은 사위가 이사로 있고 네. 고향 친구가 또 감사로 있고 또 뭐 나머지 이사들도 보면은 다 친MB죠. 보통 기분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데 하죠. 그렇죠. 네. 자기하고 상관 많은 데다 다 했죠. 100% 상관 있는 데다가. 예. 이 보수 세력들이 그런 게 있나 봐요. 김영삼 기념관 뭐 만든다는데 김영삼이 거기다 기부를 했다고 하죠. 그럼 그건 재산 혼납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런. 하지만 저는 이것은 쓸데없는 추리고 사실은 그냥 각하의 사회환원 정신을 감동한 김재정 씨 일가의 일가가 예. 감동 강화받아서 재산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청계재단에 기부하고 예.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이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그런 쓸데없는 추리도 한번 해보긴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그 추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네. 예전에 그 삼성을 생각한다.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삼성이 이제 말하자면은 중앙일보를 떼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아니다. 그랬죠. 예, 삼성이 아니다. 이건희 회장은 중앙일보가 무관하다. 네. 홍석현 회장 거다. 네.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 만세! 하고 불렀다는 거지. 오늘 이건 건데 삼성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 거가 됐으니까. 그런 사례와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다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김영철 변호사 주장이고 또 이건 또 별개 또 각각에서는 진실이.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럼 그래서 그냥 사회 환원을 했고 네. 그 집안에서도 그 정신을 감동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뚝 재산을 떼낸 거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추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5%에다가 제가 쓰레기 같아서 그래요. 제가. 네. 그 5%에다가 그 이상은 씨 지분 합치면 51%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본인 거가 된 거 아니야, 회사가. 그러니까 청계재단계 본인 거라니요. 청계재단계 된 거지. 아니 5%잖아, 지분은. 합쳐지면은 예. 이제 돌아간 거죠. 지배권이. 그렇죠. 네. 아주, 그리고 그래서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아들이 이제 성장하면 네. 청계재단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행사하는 그런 추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 예. 그 5%를 청계재단으로 받았겠냐고.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이상한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네. 철암도 이제 못 믿고 이제 그치. 가족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네. 믿으니까 결국은 청계재단으로 간 거야. 아무도 못 믿는 거지. 진짜 코미디라고 봅니다 저는. 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도곡동 땅도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고 다스도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고 BBK도 무관하고 다 무관하다. 예. 검찰 여러분들께서는 네. 저의 추리는 믿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오로지 사회환원의 뜻에서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순수한 뜻에 의해서 신앙 양심으로. 예. 그러면 2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네, 한겨레 황준범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매우 유감이다. 그리고 신공항은 앞으로 계속 추진돼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앞으로 다음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박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이 문제를 걸고 나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어제 박 전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좀 대화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박 전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언급했을까요? 1번. 내가 기자 해봐서 아는데 질문이 영 틀렸어요. 2번. 지금 한겨레 신문이지요? 3번. 지금 질문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카이스트 안 나오고도 기자합니까? 4번. 양상우 사장에게 내가 취임 축하한다고 전해줘요. 5번.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하렵니다. 들어주시죠.
오답이 두 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 정답인데 네. 저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정답은 2번이었죠. 네, 지금 한겨레 신문이죠. 예. 지금 한겨레 신문이죠. 뭐 박 대표와 뭐 그런 관계를 너무 그렇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각하께서 한겨레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 줄은 아셨겠죠. 그랬으니까 BBK 이들이 관련해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한겨레가 분명해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죠. 예. 그 얘기 꼭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모텍 사건. 네. 예, 시모텍 사건이라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시모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의 사위인 전종화 씨가 인수를 합니다. 300억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사채에서 300억을 끌었어요. 재주가 좋아요. 야. 그런데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채 보니까 3000% 얘기도 나오던데 이율이. 요걸 어떻게 했느냐?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는 뭐냐면 주식을 그렇죠. 이제 막 이렇게 뿌리는 거죠. 예. 그러면 돈으로 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갚았습니다. 이 와중에 권력적 도움이 좀 있었다는 거죠. 뭐 대통령 표창도 있었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 지금 이동통신사업자가 3개잖아요. SK텔레콤, KT 그리고 LGU+. 요 말고 4번째 휴대전화, 인터넷 사업자가 나온다. 그야말로 돈박스가 않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시모텍이 그 주체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엄청나게 주식이 뛰었습니다. 3배 뛰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상장까지 갔어요.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전종화 씨가 빠집니다. 빠지면서 상장이 폐지돼요. 사이동통신 없었던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텍 사장, 바지 사장이죠. 이분이 어떻게든 회사 한번 살려보겠다고 뛰어다녔는데 연탄가스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상은 씨의 그 사비가 이 사건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상은 씨는 사실 별다른 공직에 나간 적도 없고 네. 특별히 눈에 띄는 만한 활동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네. 이 양반의 힘으로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네. 누가 그랬을까요?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명박 놈이야 나는.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주변에 왜 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나도 훌륭하신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구설수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각하는 훌륭하시고 고매하시고 순결하시고 각하는 청순하죠. 네. 해맑으시고 네. 주름살이 없어야 돼. 네. 자, 하여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자기하고 같은 그 열반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불편하다. 그리고 왜 물어보냐? 너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분들은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얘기죠. 네. 항상 나에 대해서 니들이 한겨레지 이런 표현이죠. 근데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에 지분 반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하여간 어떻게든 좀 그 소액 주주라도 그 말하자면은 2대 주주라도 주주는 주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정을 안 합니다. 대주주가 되려는 그런 심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상대를 인정하고 말하자면은 존중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데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불운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함께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사주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찬성하는 신문 광고가 나왔다고 주장한 윤희고 씨가 본인이 오마이뉴스 게시판에 쓴 댓글이라며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노무현, 링컨처럼 되고 싶다더니 자살했다. 후세인에게 쪽팔리지 않나? 2번 옆집 개가 죽으면 오마이는 말한다. 대통령이 죽였다고. 3번
노무현 자살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남상국은 노무현이 죽인 거네. 4번 진중권이 진정한 논객이다. 노무현에게 자살 세금 받자. 5번 이명박 욕하지 말라. 그 분은 우리 같은 서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 둘, 셋. 이분들이 문제를 잘 맞추시네.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신 이명박 대통령 욕하지 말라 이랬는데, 예. 그런 댓글은 안 써요. 네, 그런 댓글은 안 쓰고, 오로지, 좌빨, 전라디언, 뭐 이런 거. 알고 봤더니, 그렇고 그런 놈들이었습니다. 예. 제가 말이죠. 예. 이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주장하던 바입니다. 예. 이 댓글 부대가 예. 있어요. 처음으로 등장한 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언제냐면, 촛불 시위 직후예요. 그렇습니다. 촛불 시위. 예. 이게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네. 2년이 다 됐는데, 사실 그 선거 때가 되면 다들 정당마다 예. 이런 알바를 씁니다. 예.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그렇지. 근데 선거가 끝나면 다 끝나요. 다 끝나는데,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봤더니, 제가 인터넷을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을 봤더니, 분명히 선거가 끝났는데, 대선이. 이 댓글 알바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음. 이 사이버 팀 쪽에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다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연락을 그럼 했어요. 많이 다 알 것 같아, 그분은. 몰라요. 네. 내통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야, 니들 알바를 돌리냐? 응? 그랬더니 안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왜 돌리냐 이거지? 그렇지. 선거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야, 그 선거도 아닌데 이거 왜 돌려? 그럼 누가 돌려? 이 정도 규모면 정당이 아니면 돌릴 수가 없고 개인이 돌릴 수가 없다. 이 정도 규모를. 그래서 그 양반 한 얘기가 우리도 의아하다. 한나라당도 의아하다. 우리도 이게 누가 돌리는지 모르겠다. 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얼마 있다 다시 만났습니다. 네가 한번 알아봐라. 다시 만났어요. 전화로 말해줄 수가 없대요. 사석에서 만나자. 사석에서 만났습니다. 사석에서 만나서 그 양반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청와대다. 그래서 내가 야 무슨 청와대가 댓글 부대를 돌리냐? 그 순수한 대통령께서 그분이 그러실 리가 없다. 여론 조작질을 하실 분이 아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했던 얘기는 청와대 내에 뭐 한나라당이니까 청와대 내에 한나라당이 있다가 들어간 사람들 뭐 행정관이라든가 비서관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직접 들었다, 확실하다. 근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세상이었어요. 2년 전에 지금 세상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만 항상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청와대에서 돌린다고. 그런데 이제 증거가 나온 거죠. 그렇죠. 증거가 예. 지금 이제 시민사회 비서관실에 행정관이 했다는 건데 네. 행정관이 혼자 몰래 했을까요? 행정관이 혼자서 몰래 어딥니까? 행안부. 또 어딥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런 데서 행정관 혼자 몰래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내? 지원금을 받아냈거든요. 몇천만 원씩. 게다가 또 청와대에서 일전에 용산 참사 있었을 때 말이죠. 그때도 행정관이 혼자 있다고 그랬죠. 그때 연쇄살인범 네. 그 강호순이었습니다. 네. 예. 여론을 돌려라 그쪽으로. 덮어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직 분위기가 그런 거야. 한마디로. 네. 이 무슨 사건이 터지면 뭘로 덮어라. 혹은 뭐 어떤 상황이 터졌다. 달려들어서 공격해라. 댓글 달아라.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댓글 알바들은 네이버 쪽에 많아요. 숫자가. 그렇습니다. 훨씬 많고요. 네이버 댓글 안 봅니다, 저는. 예. 네이버 댓글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진 지 오래됐죠. 네. 거기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네. 네이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리고 다음은 그렇게 하기에는 쪽수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노무현이나 네. 이런 키워드가 뜨잖아요. 예.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달려옵니다. 알바들이.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쫙 달려와가지고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걸 올려요. 계속해서. 예. 자기들끼리 추천하고. 예. 웃깁니다, 아주. 어쨌든 이 댓글 부대가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촛불 시위 직후에 이미 촛불 시위 직후에 등장한 예. 댓글 부대입니다. 이클린 연대라는 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댓글 알바짓을 한 건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런 그 악성 댓글들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정화시키자 네. 그런 의미였는데 바람직한 댓글 달기 운동을 했다고. 예. 네. 그 바람직한 댓글이 뭐냐?
MB를 욕하지 않는 댓글. 이런 MB를 거였습니다. 칭찬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 자살 세금 받자 이런 거 쓴 거죠. 바람직한 댓글들. 자기들 보기에는. 예. 김대중의 그 친북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명하자 이런 아주 바람직한 그런 댓글을 올렸다는 거죠. 근데 예. 이분은 말이죠. 저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실체가 윤희구 씨. 드러났고, 예. 네, 실체가 드러났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보통 펄쩍 뛰잖아요. 예. 뛸 수가 있어야지. 증거가 너무 많은데. 그죠, 그 휴대폰 번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가 글 올렸던 그런 그러면 그 기록도 행정관 있고. 한 명이 다 했다. 용산 때처럼 하려고 하니까. 네, 네. 그랬더니 방통위의 행안부를 행정관 혼자 8천만 원을 줬다 2009년에만 8천만 원을. 어떻게 행정관 혼자서 그 일을 하냐고. 네. 행안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짜져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짜져 있는 건데. 요즘에 하는 수법이 뭐냐면은 그래서 한겨레 허재현 기자가 이걸 윤희구 씨 만나가지고 기사 쓰고 네. 그랬는데 청와대에 계속 전화를 해도 절대 안 받는다는 거야. 이제는 성의 없는 거짓말도 아니고 아예 쌩까는. 예.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윤희구 씨, 네. 댓글 알바 부대를 이끌었던, 네. 혹은 댓글 알바 부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론조작의 선두에 섰던 예. 구체적인 역할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어쨌든 여론조작을 자신이 직접 했다고. 본인도 했어, 본인도. 폭로했잖아요. 예. 이분이 음. 왜 이 시점에 이 일을 했을까? 폭로를 했을까? 글쎄 말이야. 아직 2년 남았거든요. 예. 아직 짭짤하게, 네. 짭짤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네. 왜 했을까?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음. 뭐 양심에 꺼려서 이제 양심에 했다고 글쎄요. 하는데 그럴까요?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윤희구 씨를 저희가 한번 모셔야 되겠다. 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한번 모시고 예. 한번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음. 네, 자세하게. 네. 그런 청문회 우리 강하거든요. 예. 굉장히 얼마 받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대구 산단 말이죠. 대구에 살고 있고 아무래도 참 한겨레에도 있어요. 얘네들이 댓글 알바들을 담당자들 보면요. 네. 한겨레 기사에 와서 담당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들 얼굴도 좀 보고 싶어요, 저는. 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저 방송을 한 거를 갖고 이제 기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단체로 몰려옵니다. 근데 영상만 떨러 올라오면은 반응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이건 알바가 실존하고 있는 거다. 당연하죠. 예. 당연히 알바는 있는데 예. 그 알바가 포털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한겨레 담당도 있어요. 예. 질이 좀 낮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논리가 너무 없어. 왜냐면 이 알바들도 등급이 있거든요. 예. 윗대가리들은 논리를 개발합니다. 굉장히 교묘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예. 전략도 있어요. 예. 호남을 이런 식으로 이간질해라. 자기들 그 전략이 있습니다, 다. 예. 그 표준 문구들도 있고요. 음. 탁탁 카피 페이스트 팍팍하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를 담당하는 애들은 말이죠. 예. 하급들이에요. 예. 한겨레가 그만큼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여기는 많이 안 보니까 예. 밑에 애들 시키는 거예요. 아. 논리가 새로 개발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 하여간 뭐랄까요. 댓글 알바가 없으면은 존재하기 힘든, 존립하기 힘든 정권. 근데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정권이 지나고 나서 꼭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네. 돈이 많이 연루돼서가 아니라 네. 어떻게 예. 청와대가 이런 짓을 하냐고. 너무 쪽팔려. 혹시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직영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해요. 막 그 댓글을 보고 말이지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거 왜 올라왔어? 이거 왜 댓글에 대한 그 반응이 시원찮아? 이렇게 막 아랫사람 갈구고 그런 일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쓰레기 같은 추측을 생각 우리 하면 안 돼요. 전혀 근거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예.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같아요. 그런 인간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2년 경찰에다가. 전에 이 얘기를 전해드는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도 같아요. 그 당시 이동관 대변인은 쪼이트를 까면서 왜 아직 이런 댓글이 남아있냐고 아침에 예, 예.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댓글 부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예. 일화를 들은 듯 하는데 예.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정권 끝나고 나서 가능하겠지만 저에 대해서 달렸던 악플들 이거 저 반드시 추적합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한 3가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미친 돼지. 예. 이건 참 이게 그거 정확하네. 미친 돼지. 자 그리고 말려 죽일 놈. 예, 말려 죽일 놈. 그건 고마운 일이죠. 예. 말려주신다면 좀. 말려 죽이려면 굉장히 좀 많은 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정적인 건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 저 고기는 뭐니? 예. 저 고기는 뭐니? 예. 예리한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건 알바가 아니에요. 알바가 아니에요. 알바는 그런 고급 풍자를 할 수가 없어요.
김용민, 예. 종부 작발 이런 거밖에 못해요. 아, 걔네들은. 그렇군요. 예. 네. 저 고기는 보니 굉장히 하이코미거든요. 우리 어머니 말씀 쓰러졌어. 어? 예. 자, 그럼 빨리빨리 합시다. 자, 4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석 달 전 가이스트 로봇 영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동아일보는 어떤 논평을 했을까요? 다음 중에서 골라주세요. 1번 노무현 때문에 자살이 크게 늘었다.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2번 기초학력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진학한 것 아닌가. 간판을 중시하는 풍토, 폐해가 크다. 3번 일본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는 영어를 못했지만 2008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했다. 91% 영어 수업 문제다. 4번 자살한 학생이 나온 학교는 전교조 교사가 유독 많았다. 좌파 교육의 적폐다. 5번 노무현이 임명한 서남표 총장.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경쟁 잣대를 들이대고는 캠퍼스 용역 사업을 발주할 때 경쟁 입찰 원칙을 무시했다. 네. 자, 카이스트 사태. 하나, 둘, 셋. 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서남표 총장이 그 영어 몰입 교육을 했죠. 91%. 잃어도 영어로 가르치는. 예, 미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완전히. 논술하고 뭐였더라? 국사 이것만 빼고 다 영어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한겨레 21일 그 인터뷰 특강에 강의 나왔던 그 정재승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글로만 강의한다면은 우리말로만 강의하면은 나는 강의 평가 만점 받을 자신이 있다. 농담을 해도 알아듣지 않는데 미치겠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전달하려는 것에 70%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듣는 사람 영어 실력 뭐든 외국어 실력이 출중해도 그 70%밖에 안 되는 표현력 가운데 또 받아들이는 게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교수들한테 계속 이러면서 할 얘기를 못하고 삥삥 돌다가 시간 나간다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영어 교육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것만 봐도 골 때리잖아. 일요를 영어로 가르쳐. 이걸 어떻게 영어로 가르쳐? 아니야 이거? 왜 일요를 영어로 배워야 돼? 미친 거지 완전히.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아니, 영어를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과학자들한테. 근데 이제 카이스트 영어 못해도 네. 노벨상 받아요. 네. 영어만 잘하면 되나? 미국 놈들 다 노벨상 받으면? 도시대 교수 같은 경우에 이분이 영어를 너무 못하고요. 그래서 뭐 무슨 논문 쓸 때, 영어 논문 쓸 때는 딴 교수한테 맡기고, 심지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쓸 때가 되면은 아주 기초적인 그런 알파벳도 다 틀린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 그 양반 얘기는 이렇습니다. 물리학에서 쓰이는 영어는 다 안다. 하지만 난 영어를 말 못한다. 하지만 물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를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네. 영어를 왜 가르치고 있냐고. 영어 학원이야 거기가? 그래서 말이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인문학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영어 공용화하는 그 나라가 싱가포르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사상가가 나올 수가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딱 꽂히는데, 예. 동아일보가, 이 로봇 영재, 기억하시죠? 이 전문계 고등학교 나온 네. 그런 친구인데, 영어를 잘 못해요. 와가지고 영어 수업만 하는데 알아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을 했느냐? 정답 맞추신 대로 아니 기초학력도 안 되는 주제에 왜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간판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야? 동아일보는요 미친 지 오래예요. 죽은 사람을 그렇게 또 짓밟아. 근데 저는 말이죠 이게 왜 그 제도가 그거잖아요. 네. 학점 0.1당 6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만 0.01당. 6만 원씩 내고 네. 그리고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해서 전 과목을 네. 다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목도 3번 이상 그러니까 한 과목을 3번 이상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합쳐가지고 3번 이상 수강할 수가 없어요. 재수강을. 그리고 8학기 이내에 졸업을 못하면 800만 원씩 내야 돼요. 무조건.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걸 더 돈으로 환산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빨리 졸업하고 예. 그 다음에 한 번 들으면 무조건 통과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학점이 낮으면 돈으로 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를 서남표 총장이 또라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어제 정재승 교수가 얘기하는데 무슨 두둔하거나 그러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이 양반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주호 장관이죠. 그전에는 안병만 장관이었죠. 이분이 또 외대 총장 출신 아닙니까? 또 대학교육협의회 위상도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는 전부 다 국비로 장학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딴 학교에서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쟤들만 공짜로 학교 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고가화하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속 카이스트에다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국비 장학금 받고 말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받으면 됐지, 뭘 또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록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수준 이하의 학생들이 그 등록금을 내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잖아요. 몇십 프로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게 아쉬워서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징벌적 등록금제를. 그게 그 총장이 한 일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정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총장 월급도 학생 한 명이 0.01 떨어질 때마다 자기 월급 6만 원씩 내라. 교수들 전부 다 6만 원씩 내라.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왜 자기들은 안 해, 그러면. 근데 지금 나중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지, 총장이. 정재승 교수 얘기를 또 인용하게 되는데 그 카이스트 들어온 학생들을 보면은 쫙 양분돼 있대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카이스트 온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뭐 강남, 파라군 이런 데서 아주 부유하게 사교육 아주 비싸게 받으면서 그 카이스트 온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양분돼 있는데 보면은 그 잘 사는 집 애들이 점수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가난한 집에서 온 친구들이 점수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징벌적 등록금 제도가 말하자면은 돈 없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학점 3.0을 넘는 학생들에게 포상적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이게 말이죠. 네. 그 정재승 교수도 그 조직 내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일정 정도는. 네. 저는 이해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제 모든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한 경쟁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무한 경쟁. 그리고 지금 보면은 모든 제도가 돈하고 연결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패자는 쓸 곳이 없어요. 예. 8학기 이내에 졸업 안 하면 돈을 내야 돼. 그렇지. 졸업을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돈을 내야 돼, 이제부터는. 그리고 그 수업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적성이 좀 안 맞거나 또는 자기 소질은 딴 데 있는데 그 수업을 들었다가 과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돈을 내야 돼, 그다음부터. 네. 더 이상 못 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패자 부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신자유적인 세계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승자만 살아남고 밑에 놈들은 떨어지라 이거지. 예. 저는 그 세계관이 사람을 죽인 거라고 봐요. 예. 거기서 이해하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변명 논의는 많죠. 이해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남표 총장의 개혁은 뭐 잘했다는 아니지만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학생 다수의 의견이라는 거 아닙니까?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조직이 들어가면 예. 그 조직이 뭔가 잘못해도 몰래 이렇게 해서 나온 단어는 아닌데 네. 왜냐면 그 안에서 혜택도 있고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이 세계관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 총장 자신도 이사회에서 비토당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근데 왜냐면 이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6명인데 네. 그중에 절반이 기업인들이에요. 카이스트 대학의 이사진이 왜 어떤 회사의 회장이거나 어떤 회사의 뭐 이사거나 그래야 되냐고. 대부분 이 사람들 자체가 기업이네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대학이 기업이 아니고 교육이 장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디테일을 따질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잘라야 된다. 지금 확 잘라야 된다. 16명 중에 서남표 총장하고 그것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교육과부에서 보는. 이 사람 빼면 12명인데 12명 중에 4명은 서남표 총장이 명예 박사학위를 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사진 모두가 12명 전원은 또 서남표 총장 때
이사가 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이사진이 이 사람을 잘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버티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네. 학생이나 뭐 그러니까 교수나 제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좀 나서야 되는데. 학생은 네. 그 조직으로부터 점수도 받아내야 되고 그 조직에 몸 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세계관에 물이 있고 그러지 않았잖아 아직은. 예. 그러니까 그로부터 혜택을 입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교수는 뭡니까 그러면? 교수도. 그러니까 제일 큰 책임은 제가 인사권. 보기에는 총장한테 있고 예. 그 다음엔 교수한테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구조 왜 속 입을 다물고 있냐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 교수들도 지금 뭐 탈출구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아. 이럴 때 정부가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교과목에 여기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슬픈 현실은 서남표 총장을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거지.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총장을 돈으로 압박하니까 묘한 이상한 안이 나온 거잖아요. 자, 우리 저 방청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예. 그야말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지금 뭐 전액 장학금을 운영하는 학교잖아요. 네. 그런 학교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왜 예. 그걸 줄이려고 그래?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80년대나 90년대에 일어났다면 학생들이나 교수들 대부분 당장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노무현 시절에 일어났어도 당장 물러나라고 네. 했죠.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네. 총장 바로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의 생각이 그렇게 못 되는 거는 오히려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실용주의 학문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세계관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그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그렇죠. 같아요. 박수. 그러니까 이제 경쟁은 필요한 거다. 듣고 보면 그 뭐 경쟁은 필요한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근데 올해가 1991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이죠. 강경대 열사가 세상을 떠난 그런 때인데, 강경대 열사가 2011년에 같은 상황으로 세상을 떠난다면은 학생들이 봉기할까요? 저는 그분이 이 시대에 산다면 우리 모두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학생운동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아,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국가가 대학생을 희롱하고 뭐 말 그대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반값 등록금. 너무 아쉽습니다. 야, 이게 참 이게 그 양반 그 학생들 좀 탓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겪고 있잖아요 지금. 제 말은 그럴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세계관이 필요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있고 그런 걸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알아내야 된다는 건데 네. 그게 어렵죠. 그런 학습을 받지 못했으니까. 네. 그 학생들을 길러는 교육을 탓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탓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럼? 일단 거기부터 탓하자고요. 네. 안 그러면 모두 개인의 문제가 돼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전부 다. 예. 일단 큰 놈들 욕하고. 네. 일단 욕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에이, 다스 주인가. 자, 5번 문제 앞대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에서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을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우, 오, 예. 대부분 맞췄네. 흥미. 재미있는 예. 관심. 관심. 똑같은 뜻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뒤에 유일하게 이자. 저분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자, 남은 게 없나요? 예, 이거 책이 있습니다. 네. 예. 리더십 혁신 경청하라. 예. 한 권 드리겠습니다. 예. 정답은 흥미였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렇게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는 걸 보면 예.
이거 하급 직원들. 하급 직원들. 이 번역도 하고 한겨레에다 댓글도 올리고 그런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번역 예산을 안 줘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 오역은 아주 낮은 수준의 오역이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은 절대 저지를 수 없는 오역이에요. 네. 아니 FTA 하는데 흥미란 단어가 왜 나오겠어? 흥미 재미가 왜 나오겠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번역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다른 일 하던 관련 없는 직원들 막 시킨 거죠 막. 네. 그리고 누가 이걸 보랴 이런 발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네. 뭐냐면 그런 직원을 시킬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예산을 안 줘서. 예산이 없잖아. 4대강이 다 들어가가지고. 예산이 없는 거예요. 이런 번역을 할 예산조차 없는 거야. 예산이 없어서 예산 문제로 그냥 직원들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FTA에 흥미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죠. 흥미가 있을 경우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읽더라도 너무 이상한 거지 이게. 한 번 빠꾸 맞았으면은 뭐 다음엔 좀 제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3번 넘게 지금 빠꾸 맞았어요. 지금. 원래 그런데 이런 거는 전문 번역가가 해야 돼요. 예. 실제. 예. 아니 외교통상부에 있다고 다 영어 전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전문 번역가는 따로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돈이 네. 없어서 못 쓰잖아. 그런 전문가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좌파 변호사로 밖에서 이걸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송기호 변호사가 바로 그런 경우죠. 예. 송기호 변호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이게 진짜 살아있는 지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거 이 양반이 다 들춰낸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네. 예. 근데 사실은 예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대로 공개를 안 했죠. 국회의원들이 보여달라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컴퓨터 모니터에 가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랬죠, 맞아요. 네모 안 돼. 프린트 절대 안 돼. 네. 그냥 눈으로만 봐야 됩니다. 다 영어인데 몇십 페이지 되는 그런 것들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국회의원은 X가 없나? 그래도 정봉주 의원은 영어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야. 전공을 했으니까. 예. 네. 자기 주장이야, 근데. 번역을 한번 시켜봐야 돼. 이 양반도 인터레스트를 흥미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빨리 5번 합시다. 문제. 네. 이렇게 6번 문제. 너무 길다. 예, 네.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네모를 채워주세요. 저 도표와 함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20 개최 때 어땠습니까? 뭐 몇십 조는 기본이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 경제 효과 400조를 얘기했습니다. 그 돈 어디 갔어, 지금? 네, 국민들한테 1인당 한 몇천만 원씩 이제 넣어줄 만한 그런 효과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근거 없는 예상, 기대 효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석혜균 선장도 보세요.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봤더니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그런 작전을 펼쳤고 석혜균 선장이 또 몸에서 나온 톤탄을 보니까 국군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대체 이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쏘라고 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쓰라고. 왜 거기 가가지고 그 소말리아 해적한테 던지냐고. 왜 잡혔어? 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뭐 다 아시겠죠? 그 당시 뭐 소나타 승용차 200만 대, 30만 톤급 유조선 360척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공사해주면서 돈도 엄청나게 빌려주고 또 돌려받는 기간 상당히 길고요. 이런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들춰지니까 나중에 가서 아주 궁색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유전 개발권을 뭐 얻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믿질 않았습니다. 이거 관심도 안 뒀어요. 왜냐? 뭐 이면 계약이 틀림없이 있을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10억 배럴에 이르는 유전 개발권 확보했다는 말. 이게 보니까 개발권을 받은 게 아니라 응모권을 받은 겁니다. 응모권. 예. 응모권 받은 걸 갖고 마치 다 확보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또 의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조선왕실 의궤. 이거를 프랑스로부터 뭐 돌려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영구 임대. 이거 언제든 뭐
또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빌려온 거예요. 예. 말하자면 지금은. 네. 진짜 빌려온 거, 우리 대출한 거를. 거야. 예.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문화재, 약탈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한다. 뭐 또 이런 불평등 조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명박한테 뭘 기대하면 안 돼요. 야,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에다가 T-50 우리가 그걸 팔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1000대 수출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상 뭐가 있을까요? 이면 계약이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 우리가 얻어냈다고 하는데 실상 뒤에 이면 계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네. 질문이 그겁니까? 네. 질문 좋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인도네시아 땅을 사주겠다. 예. 안 팔리는 수송기도 사준 조건. 오. 거의 원가에 판매. 이것도 약간 네. 뉴욕 타임즈 인도네시아 방송 독점권. 네. 아. 아까 굉장히 박수 많이 받으셨는데 말이죠. 썰렁하네요. 예. 수송기 사라. 예. 싸게 팜, 딴 거 사주기로 함. 가장 가까운 건 이때가 단 한 번도 정답을 못 맞추신. 저분이. 네. 오. 저 둥치. 저분이 정답입니다. 거의 정답이에요. 예. 거의 정답. 야. 대신에 인도네시아 수송기 4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수송기 공장 이 4대를 팔고 이제 닫기로 했습니다. 예. 애프터 서비스가 안 돼요. 예. 그리고 헐값에 우리한테 팔아라. 뭐 주고 받은 거죠. 예. 그냥. 내가 보기에 물물교환이에요. 네, 물물교환이죠. 남는 게 없어. 예. 지난 그 대선 때 그 왜 아침에 그 연성 시사 프로 많잖아요. 그때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이명박하고 허경영이 뭐가 다르냐. 난 똑같아 보인다. 1프레임도 안 나갔어. 1초도 아니고 1프레임도 안 나갔어. 그건. 당연히 안 나갔지.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리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이것도 편집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오늘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김용민 씨가 한 얘기 90%는 다 편집이에요. 오늘 자, 우리 리더십 혁신 경청하라. 이거 드리겠습니다. 가서 읽으세요. 마지막 순간에 맞춰서 예. 실제 방청한 소감을 한마디씩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네. 이런 방송을 여과되지 않고는 인터넷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정기권 있으면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가 안 되면 우리 다 잡혀갔어요 이미. 여고가 되면 여고가 안 되면 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 이미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네, 어쨌든 만약에 편집이 안 됐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미 철장 안에 갇혀있어요. 그나마 삑삑 해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료로 악플을 답니다. 근데 유료로 돈을 받고 악플을 달고 있는데 우리가 더 순수하지 않습니까? 시끄럽고요. 오늘 그 정봉주와 이 시사제지 둘 다 들으신 오늘 상품을 협찬해준 우리 이 차장님. 네, 이분께 예. 두 방송 중에 어떤 게 재미있는지 오늘 또 냉정한 평가를 네. 들어보죠. 물론 확실히 지금 이 시사대제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정 의원님 방송은 좀 약간 뭐 정책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한테.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길길이 날뛸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걸지도 몰라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김영민이 데려온 사람 아니냐. 이거 편집할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김미화 씨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렇죠. 네. 정권 끝나면 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만들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그만 얘기하고요. 합시다. 이제 끝납시다 이제. 네, 오늘 얘기들은 좀 알아서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요 얘기만 편집해서 내보내. 진짜 대박나. 그럼 이것으로 저희 시사 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